준비한 사진은요, 현대차의 아틀라스 시연 영상의 캡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계체조 선수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도의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이 공개된 뒤에 시장에서는 또다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현대차가 로봇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피지컬 AI가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차분히 확인을 해보시죠. 피지컬 AI란 물리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를 뜻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AI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GPT나 제미나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생각해서 대답해주는 AI가 많죠. 근데 이제는 실제 현실에서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로봇 같은 형태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피지컬 AI 안에 로봇이라는 섹터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지하고 또 두뇌로 실제로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제어와 실행과 플랫폼까지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넘어서 제조와 물류 그리고 리테일, 가정까지 다양하게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우리 생활을 보다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산업 섹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시장에서는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 분야 중에 하나인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확대 규모를 보게 되면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2026년 지금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이 시장이 28년에는 140억 달러 그리고 30년에는 300달러가 넘어서고요. 35년,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1,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점 더 스며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시장이 커지는 것에만 지금 분위기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 제조업과 관련된 기대감 또한 역시나 피지컬 AI 시장이 보다 더 빠르게 우리 시장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핵심은요, 리쇼어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이고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 결과 대미 투자 계획을 보게 됐을 때 9조 6억 6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 빅테크의 자본까지 포함되게 된다면 최대 11조가량으로 미국에 돈이 들어오는 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는데 정말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있고 공장을 운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조적 한계와 기술적 한계, 이 양면의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제조업에 투입할 인력, 기술직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또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 공급망에도 지금 굉장히 제조업의 붕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이고요. 기술적으로도 데이터 자체가 조금 노후화가 돼 있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옛날의 시스템으로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그 회사의 규모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요. 500명 이하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의 수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공장을 새로 짓는 게 대기업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새롭게 짓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비어있는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고 조금 더 고도화된 체계로 공장을 운용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미국에서 리쇼어링 정책 안에 피지컬 AI가 보다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증시까지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양산형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더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신을 L자로 만드는 이 기계체조 동작 LC 자세를 약 5초간 유지하게 됐고요. 물구나무를 서는 듯한 자세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월 5일 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중에 팔 수
있는 양산형 아틀라스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주목을 한 것인데요. 그 플란체 자세, 물구나무 자세부터 LC 자세까지 30초 동안 연속적으로 동작을 수행했다는 것에 시장은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틀라스의 스펙상 하중 능력을 보게 되면 순간이 50kg이고 지속됐을 때 30kg이다라고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아틀라스의 전신 무게는 90kg이고요. 이러한 무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세를 수행을 했다라는 것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걷고 물건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균형 잡힌 자세가 가능했고 정교한 자세 시연이 가능했다라는 것에 시장은 놀라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그룹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요. 단순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를 개발하는 것에만 환호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의 밸류 체인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를 개발하고 있고 현대차가 그 키를 잡고 로봇 플랫폼과 양산 전략을 주도적으로 짜내고 있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나 부품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오토에버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비스, 위아 무벡스, 로템까지 단순하게 로봇을 만드는 것을 그쳐서요. 공장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고 이게 방산과도 연결돼서 기술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로봇이 실제로 양산이 된다면 보다 더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 수 있을 만큼 현대차의 촘촘한 밸류체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죠. 여기에다가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풋옵션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일부를 매도하고 현재 한 9.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6월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좀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듯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기간 2차 시한이 도달하게 된다면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현대차가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시켜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지분 9.5%를 당장 사들이기에는 현대차의 재무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장을 해서 얻게 되는 돈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스 사업으로 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8년까지 아틀라스를 연 3만 대가량 미국에서 만들 거다라는 계획을 현대차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때 단순히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로봇이 띡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제어 부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막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돈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스닥 상장이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6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또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역시나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본격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추진단의 인력을 확충한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려왔는데요. 우선 24년 말에 이 로봇 추진단을 신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른바 삼성 로보틱스라는 별명을 갖게 되기도 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시장의 강자로 꼽히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제조용 로봇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공장에 투입될 로봇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4월 말부터 이달 들어서는 사내에 인력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고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 로봇 시장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인력 풀을 늘리고 있다는 걸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제조형 로봇에서 시작을 해서 홈과 리테일까지도 로봇 분야를 올해 좀 적극적으로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로봇 시장의 수혜를 완성 로봇에서 부품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행이 43% 그리고 통합이 34% 인지와 제어 두뇌까지 여러 가지 분야의 기술력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집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외관상 하드웨어 쪽에서 돈이 많이 차지하는 게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추에이터는 로봇을 움직이는 관절의 역할을 하는
하는데 원가 가운데 최대 6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액추에이터의 내재화에 성공을 했거나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죠. 액추에이터는 이 감속기나 모터, 베어링과 같이 점점 더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이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부품과 구동부 이 액추에이터 쪽을 보시게 되면 현대모비스와 SPG, SPB테크,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소프트웨어라던가 완성 로봇과 관련돼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삼성의 최대 주주로 있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로보택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로봇 종목들 정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